GS건설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GS건설 종목 분석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최근 GS건설의 1분기 실적이 나왔습니다. 매출은 20% 줄었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어떤 신호를 보이고 있을까요? 하락이 아닙니다. 오히려 원전 수주 기대감에 재평가 국면을 맞고 있거든요. 이건 시장이 현재의 실적보다 미래의 성장 옵션을 먼저 본다는 뜻입니다. 오늘 이 현상이 왜 벌어지는지, 그리고 그 근거가 정말 탄탄한지를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세요? 국내 건설사들이 왜 갑자기 원전에 집중하기 시작했는지요? 단순한 수주 다변화가 아닙니다. 국내 주택 시장의 축소라는 구조적 위기에 직면했기 때문입니다. 건설 비고가 모두 내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원전이라는 새로운 사업축을 만들고 있거든요. GS건설은 여기서 남들보다 한 발 앞섰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원전 시공 경험이 있고 최근 원전 사업단까지 신설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시장이 왜 GS건설을 재평가하기 시작했는지 그 세 가지 신호를 함께 확인해 볼 거예요. 첫째, 매출이 줄었지만 수익성을 어떻게 방어했는가? 둘째, 원전 사업단 신설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셋째, 해외 원전 입찰 참여가 현실적으로 얼마나 임박했는가? 이 세 가지가 겹치면 여러분이 GS건설의 재평가 신호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먼저 실적부터 정확하게 들여다봅시다. 여러분도 이런 뉴스를 봤을 겁니다. 국내 주택 시장이 계속 위축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건설사들은 어떻게 될까요? 기존의 정비 사업과 주택 프로젝트만으로는 성장을 이루기 어려워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건설 비고가 모두 같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원전 시장으로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시장 전환이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기업은 어디일까요? GS건설이 왜 다를까요? 다른 건설사들은 아직 원전 시장 진입을 검토하고 있는데 GS건설은 이미 원전 사업단을 신설했거든요. 이게 뭔 의미일까요? 단순히 부서를 만들었다는 게 아니라 조직 차원에서 원전 사업을 본격화하겠다는 공식 선언입니다. 더 중요한 건 뭘까요? GS건설은 이미 여러 원전 프로젝트의 시공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남들이 따라올 수 없는 경험의 자산입니다. 이제 이 경험이 현실적인 수주로 바뀌는 구조를 살펴봅시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냐면요. 매출이 줄어도 수익성이 살아난다는 건 구조적 개선을 의미한다는 뜻입니다. GS건설의 1분기 매출은 20% 감소했지만 영업이익은 오히려 4.4% 증가했거든요. 이건 뭔가를 의미할까요? 저수익 프로젝트를 정리하고 고수익 사업에 집중하는 포트폴리오 재편이 시작됐다는 뜻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주택 정비 같은 저마진 사업을 줄이고 원전처럼 고마진 사업 구조를 만드는 과정이 진행 중이라는 거죠. 이게 재평가의 첫 신호입니다. 여러분이 놓쳤을 수 있는 부분이 여기에요. GS건설이 주택 사업을 완전히 버린 게 아니라는 거거든요. 도시정비 프로젝트에 8조 원이라는 명확한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이게 뭔 의미일까요? 저수익 주택 개발은 줄이되 고부가가치 도시정비 사업은 선별적으로 집중한다는 뜻입니다. 이건 수익성 방어 전략입니다. 기존 사업의 수익성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원전이라는 새로운 고마진 사업으로 성장을 추동하겠다는 구조죠. 이제 원전 수주의 현실성을 점검해 봅시다. 지금 이 원전 기대감이 싼 평가냐는 질문이 들 겁니다. 아직 수주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왜 주목할까요? 왜냐하면 지금 기대가 현실로 바뀌는 정확한 시점이거든요. GS건설은 이미 여러 국내 원전 프로젝트에 참여했고 최근 차세대 원전 기술 개발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해외 원전 입찰에서 한국 기업의 경쟁력을 실증하는 과정이란 뜻입니다. 해외 발주자들이 요구하는 기술 수준을 충족하고 있다는 신호거든요. 이제 리스크를 정직하게 점검해 봅시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요. 원전 프로젝트의 특성상 수주 결정이 정부 정책과 국제 협상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이게 예상과 다르게 지연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해외 입찰 일정이 미뤄지거나 한국 기술에 대한 평가 시간이 길어질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실제 매출 인식은 더욱 늦춰질 수 있다는 의미죠. 하지만 GS건설의 현재 포지셔닝을 보면 이 시간 변수를 충분히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GS건설인가 하는 질문이 자연스럽습니다. 다른 건설사도 원전 시장을 노리고 있는데 왜 GS건설을 먼저 주목해야 할까요? 답은 경험입니다. GS건설은 이미 국내 원전 프로젝트에서 실제 시공을 주도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뭔 의미냐면 해외 발주자 입장에서 신뢰할 수 있는 레퍼런스를 확보했다는 뜻이거든요. 새로운 경쟁사가 나타나도 검증된 경험에 기반한 기술 신뢰도는 단기간에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이제 리스크를 냉정하게 점검해 봅시다. 물론 좋은 면만 있는 건 아니에요. GS건설의 실적 부진이 단기 현상이 아니라 장기 추세라면 어떻게 될까요? 원전 수주가 나올 때까지 계속 매출이 줄어든다면 시장의 기대감도 함께 식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1분기 매출이 20% 감소했고 이 추세가 계속되면 수익성 방어 효과도 제한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리스크가 현실화되면 어떻게 될까요? 재평가 국면이 조정 국면으로 바뀔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GS건설의 구조적 포지셔닝을 보면 이건 일시적 조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도시정비 사업의 단계별 진행으로 매출이 다시 확대될 여지가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리스크는 원전 수주 자체의 불확실성입니다. 현재는 입찰에 참여할 준비 단계일 뿐 실제 수주 확정이 언제 될지는 미정이거든요. 해외 원전 시장에는 글로벌 건설사들도 몰려 있고 정치적 변수도 많습니다. 한국 기업의 기술이 기대만큼 평가받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GS건설을 주목하는 이유는 이미 확보한 시공 경험과 조직 준비 상태가 다른 경쟁사보다 한 발 앞서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봐야 할 건 수주 확정이 아니라 수주 가능성의 현실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의 포지셔닝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딱 세 줄로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국내 주택 시장 축소라는 구조적 위기 속에서 GS건설은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선제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둘째, 매출 감소 속에서도 수익성을 방어하고 있다는 건 저마진 사업 정리와 고마진 사업 집중이 이미 진행 중이라는 증거입니다. 셋째, 원전 사업단 신설과 기존 시공 경험이라는 두 축이 만나면서 해외 원전 입찰 참여가 현실적 단계로 진입했습니다. 이 세 가지가 겹치면 여러분이 앞으로 주시해야 할 변곡점이 명확해집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GS건설에서 눈여겨봐야 할 변곡점은 뭘까요? 첫째, 해외 원전 입찰 공고와 GS건설의 참여 확정입니다. 이게 나오는 순간 원전 기대감이 계약 가능성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기 때문입니다. 둘째, 국내 도시정비 사업의 단계별 발주와 이에 따른 매출 회복입니다. 2분기, 3분기 실적에서 매출이 다시 증가하는 신호가 나오면 수익성 개선 논리가 더욱 강해집니다. 이 두 가지 변곡점이 언제 어떤 형태로 나타나느냐가 여러분의 포지셔닝을 결정합니다. 오늘 GS건설에 대한 모멘텀과 리스크 측면은 이쯤에서 설명을 드리겠고요. 지금부터 굉장히 중요한 내용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엄청난 이야기 하나만 드려볼게요. 최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많이 오른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시총 1위 삼성전자는 단기간에 무려 4배가 올랐고 20만 원 하던 SK하이닉스는 100만 원까지 무려 5배가 올랐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전문가들은 아직도 더 상승이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일단 많은 분들이 HBM 때문에 오른 거 아니야? 아직 더 오를 게 있어? 여기서 하나만 확실히 말씀드릴게요. 이 HBM 때문에 올랐다는 말,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진짜는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지금 시장이 주목하는 건 HBM 그 너머에 있습니다. 지금 삼성이 수조 원대 자금을 쏟아붓고 있는 기술,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바로 유리기판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에 알려지지 않은 어떤 한 기업이 유리기판의 게임 체인저로 조용히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미 삼성의 막대한 자본이 이 기업으로 흘러들어가고 있고 AI, 반도체, 2차 전지까지 세 가지 테마가 동시에 엮여 있습니다. 최근 시장만 봐도 테마가 너무 빠르게 바뀌잖아요. 그런데 이 종목은 세 가지 테마가 동시에 묶여 있어서 꾸준한 상승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여러분, 지금 엔비디아, 인텔, 구글의 가장 큰 고민이 뭔지 아세요? AI 성능은 하루가 다르게 진화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만큼 열도 어마어마하게 뿜어낸다는 겁니다. 성능이 올라갈수록 발열도 함께 올라가는데 기존 반도체 구조로는 이제 그 열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성능의 한계가 아니라 열의 한계에 막혀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와 삼성이 긴밀하게 협력을 논의하고 있는 거고 AMD 수장까지 직접 방한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삼성이 세계 최고 실력이라고 자부하는 이 기업의 주가는 아직 바닥입니다. 왜일까요? 세력들은 절대로 아무 때나 주가를 올리지 않습니다. 항상 남들보다 먼저 오랜 시간 매집을 하고 그 다음 재료가 시장에서 부각되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본격적인 상승세를 보여준 겁니다. 그런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유리기판이라는 초강력 재료를 가지고 있고 삼성의 거대 자금이
빠르게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 절대 이 가격대엔 못 산다는 겁니다. 그리고 소름 돋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추천드렸던 원익홀딩스 기억하시죠? 똑같이 바닥권에서 횡보하며 장기 매집이 시작됐고 거래량이 본격적으로 튀어오르기 시작하더니 무려 8배 넘는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도 보면 어떻습니까? 바닥권에서 횡보하며 오랜 시간 매집이 진행됐고 거래량이 중간중간 강하게 튀어올랐습니다. 그렇다는 건 이 종목도 원익홀딩스만큼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의미이고 거래량 볼륨이 원익홀딩스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 이상의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수급도 한번 보세요. 외국인과 기관들은 쉬지 않고 매수하고 있는데 개인들만 매도하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메이저 세력의 수급 패턴입니다. 게다가 최근 들어 기관들과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점점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머지않아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정말 많은 고민 끝에 세력 매집주를 구독자분들께 100% 무료로 공개를 해드릴 거니까요. 대신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 지금 화면에 제 개인 번호 잠시 보이시죠? 여기 있는 번호로 매집이라고 2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추천드린 종목들 다들 기억하시죠? 원익홀딩스 8배. 이 수익을 가져가신 분들의 공통점이 딱 하나 있습니다. 먼저 알았다는 겁니다. 오늘 소개드리는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차트는 이미 신호를 보내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은 조용히 담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는 순간 지금 이 가격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종목명과 목표가 그리고 매수 전략까지 정리된 자료를 저희 구독자분들께 바로 보내드릴 거니까요.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이 2가지만 눌러주시고 상단에 제 개인 번호로 매집이라고 2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서 수익의 차이는 결국 기회를 알아봤을 때 시도했느냐, 그냥 지나쳤느냐에서 갈립니다. 그러니까 저희 구독자분들은 이 기회 절대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영상은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